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기간입니다. 11만 원이 그렇게 어려운 가격인지를 불과 3, 4개월 전에는 아무도 몰랐겠죠. 네, 오늘도 어제 10만 8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0만 6,500원을 마감했는데 오늘도 10만 7,500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10만 6천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RSI는 54,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40 정도로 중립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의 보유 비율은 드디어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신용잔고율은 1.24% 정도 되고요. 차트 보게 되면은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래량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옛날에 관심 있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이슈들이 빵빵 터지고, 이슈들이 이렇게 한 번씩 터지고, 이슈가 해소가 되면 거래량이 없이 그냥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서 사실은 매수를 해줘야, 이렇게 길게 옆으로 길 때 매수를 해줘야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만약에 여기서 10,000원에 사셨던 분들 3배 먹었겠죠. 네, 이렇게 오는 날이 분명히 SK케미칼한테는 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뎁스 있게 말씀드렸지만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SK케미칼한테도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산운용사의 해당 기업의 지분율이 1%도 되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자산운용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기자들도 호구가 아닌데 안다자산운용이라는 데에서 이런 내용을 했네. 지분율이 0.5%네. 왜 쓰지? 기사 써봐야 재미가 없어요. 결국에 기자들도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이 읽어줘야 되는 건데 0.5%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그런 코멘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 뭐 경영권 문쟁도 한진칼이나 이 정도는 되어야, 그러니까 비등비등하고 어느 제3자에 있는 그 주식의 보유를 내 거로 갖고 오느냐 상대편께 되느냐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달라지는 이런 흥미진진한 싸움에서나 어떤 경영권 문쟁도 발생하는 거지. 최대 주주 지분율이 80%고 만약에 그 반대 급부가 10%면 경영권 분쟁을 한다고 한들 그냥 무시당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산운용의 이런 요청사항은 물론 어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품고 있었고 어떤 주주들의 동의 없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비상장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이를 상장시킴으로써 중복 상장의 페널티를 SK케미칼이 오롯이 받았고, SK케미칼을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물론 SK케미칼의 코폴리에스터를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고 투자했는데 SK케미칼에 남게 되면서 오히려 껍데기가 되는, 빈 껍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적정한 가치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배당을 해서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회복시켜라 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죠. 그러면은 SK케미칼을 투자한 사람 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전에 투자한 사람과 후에 투자한 사람은 분리해서 할 겁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슈 사항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도 케미칼도 서로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연기금은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빨리 5% 이내로 내려가서 연기금의 영향력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과거에 연기금이 4%인가 정도까지 팔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가 SK바이오사이언스 3상 시장일 때입니다. 8월 달이었고요. 작년 8월. 그때 대량 매수 한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대량 매수한 금액들을 야금야금 SK케미칼 주식으로 팔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5% 이내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수정전 주가 27만 원까지 23만 원인가 27만 원까지 급락했을 때 그때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주면서 연기금이 주구장창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다시 신고가로 끌어올렸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일 거래량이 10만 주도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대차장고는 다만 늘어난 이후에 다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공매도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5.88%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공매도 잔고는 다시 0.4%, 41%까지 떨어졌거든요. 8월 5일 기준으로 0.41%. 그러니까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상환하는 주체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SK케미칼도 공매도 상환이 이퀄 외국인의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과관계는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특이 동향이 없는 수준으로 나와 있었고요. 당연히 주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는 11만 원까지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 멈춰도 나쁘지 않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주의 11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한테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오전에 메리츠증권에서 처음 목표가 16만 원 내놨는데요. 신규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풍부한 현금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요런 메리츠증권에서 요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메리츠증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그냥 쓸데없이 아스트라제네카 CMO 계약 종료, 전년 대비 종료에 따른 매출 감소, 노바백스 품질 지연 이슈, 혹은 노바백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영향력으로 감소, 아니면은 스카이코비언이 출시는 됐지만 해외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목표 주가 하락, 이런 내용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 3일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차라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로 벌어들인 돈, 이거 빨리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신약 어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부족해서 현재 상황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을 차라리 인수해서 하위 사업부로 끌어들이면 단순히 코로나19 백신 기업이 아니고 종합 백신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기회, 현금은 많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코멘트하고 있는 메리츠증권의 보고서는 나쁘지 않지만 사실 목표가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어찌됐든 같은 목표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베이스로 목표가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내용을 조금 코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2,000원 하락했는데, 사실은 노바백스가 CEO가 코멘트 아주 나이스하더라고요. 이 나이스라는 말은 아주 반대의 의미인데요. 2분기 컨센서스에 엄청나게 하회를 했는데 발전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많이 맞았고, 그리고 매출 전망이 앞으로 연간 매출도 더 낮췄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파이자나 모더나의 집중도가 커서 우리 걸 못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쭉쭉 빠졌죠. 그래서 어제는 주가가 노바백스가 거의 30% 이상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35%까지 빠졌다가 33%로 마감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노바백스의 미국 쪽 매출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유럽 쪽이나 WHO, 세피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결국에 노바백스,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오늘은 제가 볼 때 노바백스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WHO나 EU, EMA, 세피를 통해서 만약에 스카이코비언이 일반 접종 부스터샷이 승인만 된다면 이제는 노바백스와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이제 반대급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스카이코비언을 노바백스와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고 현재 노바백스는 부작용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이 유럽에서 일부 발견돼서 접종을 좀 중단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코비언이 그런 내용들만 없다라고 보면 오히려 노바백스의 실패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성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이듯이 노바백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백신이 해외에서 유통만 된다라고 하면 어제는 동지였지만 오늘은 이제 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어쨌든 4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대차장고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은 공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 거의 다 왔는데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 다 온 거 한번 차라리 찍고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이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8월 1일에 12만 7,500원 찍고 올라온 게 아니고 차라리 여기 이 하단 11만 4천, 그러니까 11만 4천 500원까지 찍고 올라왔으면은 주가 더 갔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8월 5일까지는 반등을 했지만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오거든요. 네, 찍을 거면 확 찍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밑골에 달고 올라오면서 십자가형 마감 혹은 양봉 마감 해야 됩니다. 시가 대비 상승 마감 이런 마감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버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현재 전주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10만 원대로 갈 확률이 높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더 빠질 확률은 그렇게 좀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노바백스 아직까지는 해외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바백스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오늘 어떤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도 노바백스가 하락한다고 하면 11만 원대를 내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현재 언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언의 유럽 쪽 승인이 필수적이고 국내에서는 부스터샷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그리고 이외에 벌어들인 현금으로 여러 가지 백신 쪽 사업들을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핵심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꾸준하게 나왔던 독감 백신 개발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콤보 백신은 아직 전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콤보 백신이 나오려면 2024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때 코로나가 여전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콤보 백신으로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제가 콤보 백신을 많이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콤보 백신에 대한 진척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스카이코비언이 승인이 나고 나서 콤보 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기준으로 콤보 백신 해봐야 크게 소용이 없어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년에 임상 승인 나고 그러면 승인이 나면은 생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콤보 백신도 따로 개발을 하겠지만 충분히 지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콤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뉴스를 갖고 누가 잘 만져서 긍정적인 뉴스로 펌핑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거래량이 확 감소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3%까지 떨어졌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긴 하지만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이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줄면서 대차잔고도 줄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많이 쳐봐야 소용없어요. 상환하는 주체들이 상환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금과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바로 반등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노바백스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시장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목표로 잡고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나는 독야청청 혼자 갈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셀트리온 잘 나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잘 나가고 있죠. 21만 4천 원까지 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91만 원까지.
네, 물론 이 두 기업이 같은 기업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스는 위탁 생산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은 위탁 생산과 더불어서 어떤 제네릭 의약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 주봉으로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점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고점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한 중간 정도 수준까지 복구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ING 중이죠. 그래서 아직은 새내기 종목으로서 어떤 기존의 기업들의 어떤 그런 스킴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